안녕하세요. 돈을 공부하는 남자 수페TV의 수페입니다. 오늘은 제가 평소에 생각해오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미국 주식 투자를 하고 꾸준히 공부하다 보니까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됐는데요. 수십 년 동안 지켜왔던 투자 정석 같은 게 조금씩 금이 가는 걸 느꼈습니다. 아주 강력한 투자 방향이 설정이 됐고 그 방향은 지금 수십 년째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확률이 높겠죠. 이런 강력한 투자 방향에 주축이 되고 있는 기업은 평생 가져가도 좋습니다. 투자 권유가 아니라 제 생각을 공유하는 거니까 꼭 참고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 전에 이런 영상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은 라이프 사이클을 가져가기 마련인데요. 처음에는 당연히 스타트업부터 시작하겠죠. 그래서 적자 기업으로 시작을 했다가 조금씩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매출이 발생하면 흑자 기업으로 전환되고 고성장기를 지나 성숙기를 지나게 되고 그 다음 쇠락하는 이런 구간으로 설정이 됩니다. 이런 사이클을 가져가는데 우리가 산업으로 지금 비교를 해보면 지금 전기차는 스타트업에서 유년기 시절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성장기에 있는 스마트폰 기업은 성장 기업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쇠락기에 조금 접어들고 있는 기업은 식품 소비재, 이런 코카콜라 같은 기업들, AT&T도 그 속에 속합니다. 배당 기업들이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기업은 라이프 사이클을 가져가게 되는 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이걸 깨는 기업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그걸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연도별 IT 기업 순위 변화를 보겠습니다. 1980년부터 2010년도까지 나타내고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기업의 라이프 사이클을 통하면 보통 시총 탑10에 있는 기업들이 물갈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1990년부터 새로운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보시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1990년도에 11위, 그리고 2000년도에 2위, 2010년도에도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1년 현재도 상위권에 있죠. 그리고 2010년도부터 굳건하게 지키는 기업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애플, 마소, 구글 같은 기업들이 나타난 건데요. 이게 지금 이 영상의 핵심입니다. 작년부터 OECD 10위 안에 있는 국가를 애플이 뛰어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급 기업이 형성이 됐는데요. 애플은 어떻게 이런 성장을 해냈을까요? 보시면은 보통 기업의 사이클은 혁신과 쇠락을 이어가는데 아이팟의 쇠락이 이었을 때 그때 아이폰을 개발을 했죠. 다시 혁신과 쇠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폰의 쇠락은 아직도 오지 않았죠. 그러는 와중에 애플은 또 다른 걸 개발을 합니다. 그건 바로 애플 워치랑 그리고 에어팟, 맥북 같은 거를 더 개발을 하고 반도체도 요즘에 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혁신과 쇠락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혁신을 해가면서 국가급 기업으로 형성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속 성장 가능한 기업이 앞으로 계속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투자할 때 섹터를 나누고 사업 분야를 검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이제 해야 될 작업이 생겼습니다. 기존 기업이랑 국가급 기업을 나누는 건데요. 기존 기업이라고 하면 석유가스, 그러면 에너지 분야구나 하고 엑슨모빌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투자를 하겠죠. 그런데 엑슨모빌이 다른 분야에, 다른 산업을 또 할 수 있는 이런 역량이 될까요? 그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애플 같은 기업을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폰, 그리고 에어팟, 워치 등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장비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반도체도 이제 하기 시작했고 애플 서비스도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플카, 자율주행차도 만든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애플은 어떤 기업일까요? 하나로 국한하기 힘들죠. 섹터도 아니고 사업도 나누기가 힘들어집니다. 이런 기업들이 국가급 기업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존 기업이랑 국가급 기업을 나눌 줄 알아야 됩니다. 애플이 뭐 하는 회사인지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하자면 애플은 디바이스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서비스의 종류는 애플 TV부터 음악, 뉴스, 클라우드까지 전방위적인 분야인데요. 여기서 포인트는 이런 디바이스와 서비스를 글로벌하게 적용되느냐입니다. 애플이 국가급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중국 사람들이 아이폰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을 잡는다는 건 글로벌한 기업의 최고 숙제 중에 하나인데요. 그걸 해낸 기업들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국가급 기업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국가급 기업 탑3를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의 생각도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애플입니다. 애플은 현재 아이폰의 매출이 절반 이상이지만 다양한 산업 분야의 확장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미 반도체를 만들어서 맥북에 넣고 AI 반도체에 직접 개발하고 있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AI 반도체 시장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애플카는 아직 드림카에 속하지만 애플이 자동차를 만들게 된다면 애플의 팬들은 아이폰을 구매하듯이 자연스럽게 애플카를 타고 다닐 겁니다. 스마트폰도 그랬듯이 애플은 최초는 아니지만 최강을 만들어내는 회사인 건 인정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헬스케어인데요. 애플 워치와 아이폰을 통해서 데이터 기반으로 케어를 해주고 있는데요. 앞으로 그 확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특히 애플의 CEO가 답변했던 인터뷰가 있는데요. 나중에 애플은 헬스케어 기업으로 기억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헬스케어 산업의 미래가 밝고 그 중심에 서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냈었습니다. 지속 성장하는 애플의 매출과 순이익을 봐야겠죠. 파란색이 매출이고 노란색이 순이익인데요. 둘 다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가급 기업들은 이런 식으로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는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지속적인 성장에 가장 필요한 부분은 바로 R&D 투자입니다. 지난 10년간 애플이 R&D 투자한 내용들인데요. 한 분기도 빠짐없이 꾸준히 투자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미래를 튼튼하게 준비해 갔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국가급 기업을 볼 땐 꼭 이 R&D 투자금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애플이 살만한 위치인가 봐야겠죠. 차트를 보면은 애플은 꾸준히 저점을 높여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 저점의 바닥 부분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참 매력적인 구간입니다. 하지만 절대 추천은 아닙니다. 122달러를 찍고 현재 125달러에 안착해 있는데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변경이 될지 지켜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아마존입니다. 제프 베조스가 은퇴한다고 걱정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애플은 팀쿡이 맞고 어떻게 변했는지 보시면 걱정 안 하실 겁니다. 아마존은 전자상거래 1인자죠. 독보적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온라인 구매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온라인 결제가 20%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커머스 시장의 확장성은 앞으로도 매력적으로 보는 게 좋겠죠. 거기에 아마존은 클라우드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국가급 기업은 사업 분야가 경계가 애매모호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전자상거래와 클라우드 안 어울릴 듯 어울리는 분야입니다. 애플과 마찬가지로 아마존도 팬덤이 강하게 형성되어 있는데요. 아마존의 프라임은 구독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다양한 정보를 받아볼 수 있고 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미국인의 3명 중에 1명이 가입할 정도니까 장악력이 정말 대단합니다. 한국의 쿠팡 와우 회원도 더욱 다양한 분야로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아마존은 원격으로 시장도 발을 들여놨습니다. 필팩을 인수했는데 필팩이란 기업은 온라인 약국이죠. 이걸 인수한 뒤로 의약품 배달까지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매출과 순이익을 보게 되면 역시나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매출의 상승이 아름답죠. 순이익률은 지금 노란색이 작게 나타나고 있는데 2017년부터 조금씩 성장 속도가 가파르게 오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존은 최적화된 유통 물류를 꿈꾸고 있는데요. 드론을 이용한 물류 연구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분야에도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클라우드 서비스 툴을 150개 이상 개발했고 앞으로 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겁니다. 연구 개발비도 계속 증가해 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미래를 꾸준히 준비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은 지금 살만한 가격인가 보겠습니다. 아주 매력적인 구간에 역시 와 있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아마존은 3,000에서 3,500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지만 그 저점을 조금씩 높여가고 있습니다. 현재 3,200달러 수준에 와 있는데 3,200달러?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350만 원 정도 되죠. 우리가 한 주 사기도 부담스러운 가격입니다. 그런데 이제 CEO가 바뀌었으니까 액면 분할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한 주를 사놓으면 10주가 되는 마법을 한번 이뤄질 수 있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업은 구글입니다. 구글은 우리가 검색 엔진으로 잘 알려져 있죠. 전 세계 엔진 점유율 90%를 차지하는 아주 강력한 구글입니다. 우리나라만 네이버를 써서 체감이 잘 안 될 수 있지만 정말 대단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구글은 유튜브를 품고 있어서 잠재력을 더욱 인정받고 있는데요. 동영상 플랫폼으로 유튜브를 뛰어넘는 자가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저도 지금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고 있지만 지속 관리하는 모습이나 업데이트 되는 거 보면은 정말 세밀하게 잘 운영하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구글은
클라우드 산업에도 뛰어들었는데요. 뒤늦게 뛰어드는 것 치고는 좋은 성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점유율 3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제 시작하는 산업이니까 아마존과 경쟁하기보다는 함께 성장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글이 헬스케어에도 힘을 쏟고 있는 걸 모르시는 분이 많은데요. 구글은 검색창 뒤에 엄청난 일을 꾸미는 걸로 유명합니다. 우선 딥마인드라고 이세돌을 이긴 인공지능을 계속 연구하고 있고 자율주행의 선두주자인 웨이모도 갖고 있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베릴리라고 안구 인식을 통해서 사람을 케어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여기도 헬스케어로 유명한 기업으로 뽑히고 있습니다. 구글의 매출과 순이익도 봐야겠죠. 국가급 기업들은 이렇게 매출과 순이익이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린 세 개의 기업 모두 다 우상향을 그리고 있으니까 다른 기업도 다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추리고 추려서 고르고 골랐기 때문에 이런 차트들이 나온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구글의 R&D 투자비를 보더라도 역시나 우상향을 그리고 있죠. 꾸준히 투자금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구글은 자율주행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 웨이모의 성적이 좋지 않아서 고전하고 있는데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지켜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인공지능과 헬스케어 분야에도 꾸준히 투자하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인데요. 이쪽 분야에도 어떤 결과를 도출해 나가는지도 지켜보겠습니다. 구글은 지금 살만한 가격일까요? 차트를 보면은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이죠. 우상향을 그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구글은 언제나 부담스러운 가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격을 매번 갱신해 갔는데요. 이번에도 그럴까요? 이럴 땐 역시 그냥 분할 매수하는 게 답입니다. 그리고 구글은 무형자산을 갖는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는 기업을 평가할 때 제조업 중심의 유형자산과 시간 대비 수량으로 나오는 매출이 아니라 글로벌 단위의 확장과 생활 침투성이 얼마나 좋은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힌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개의 기업이 R&D에 어마무시한 돈을 쓰는 걸 봤는데요. 공통적으로 집중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헬스케어입니다. 애플은 스마트폰과 워치를 통해서 심박수와 건강을 패턴을 연구했고 아마존은 파머시를 통해서 의약품을 배달하고 원격 의료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글은 스마트 렌즈를 통해서 사람의 질병과 건강 상태를 케어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급 기업들이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지금 헬스케어에 집중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이쪽 분야에 더 신경 써야겠죠?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피였습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감사합니다.